네, 안녕하세요. 좀 메가존 클라우드의 공혁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세션을 맡게 됐는데요. 일단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올해 들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AI에 관련돼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오퍼링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한 2년 조금 더 전에 챗GPT가 처음 나오면서부터 이런 생각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 기술이 굉장히 신기하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니냐. 하지만 이제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표현을 엄마도 쓰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보시거나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비즈니스에 활용하시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AI가 새로운 상식이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최근에 한 20, 30년 정도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월드와이드웹, 인터넷이 세상에 발표가 되고 그 기술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혁신은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이상 오프라인으로만 뭔가 정보를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고 직접 온라인에서 그 다음에 고객이 직접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술 혁신이었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좀 다르게 이런 기술은 빠르게 고객들이 직접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 기술 혁신이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된 거였죠. 그래서 이전에 월드와이드웹이랑은 좀 다르게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새로운 형태로 필요한 정보를 아니면 쇼핑을 하든 아니면 필요한 정보를 획득을 하든 이렇게 기계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형태가 됐었고요. 세 번째가 클라우드 혁명입니다. 클라우드 혁명은 실제로 고객이 아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혁신이었죠. 더 이상 자원을 직접 소유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자원들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됐었죠. 하지만 이전의 두 가지 기술보다는 조금 다르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조금 더 더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 고객들이 활용하는 그런 기술은 아니었다는 거죠. 마지막이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AI, 생성형 AI로 대두되는 AI입니다. 이 AI야말로 실제 일반 고객들, 사용자들이 직접 어떤 기술이 얼마만큼 혁신적이고 효과가 있는지를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기술은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됐습니다. 물론 이 기술들이 보시는 것처럼 한 3가지 정도의 주요 키 퀘스천에 대해서 대부분 다 답을 주고 있는 것은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나 기준들은 좀 다양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2003년이라고 챗 GPT가 2003년 동안 확보한 실제 사용자가 8억 명,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까지 활용하게 될 때까지는 다른 기술들보다는 훨씬 더 단기간 내에 이런 기술이 확산이 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스마트폰이 8억 명 사용자를 확보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나 아니면 웹이 확산될 때까지 걸린 10년이라는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기간에 확산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간이 빠르다, 기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다는 것 자체가 아니고 그만큼 일반적으로 확산해서 사용을 하고 일반 사용자들이 활용을 한다는 얘기는 기업에서도 당연히 이 기술을 더 이상 외부에서 어떤 외부 요인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고 기업 자체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단 비즈니스 워크로드 관점으로 보면 이전에 저희가 AI가 없었던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전에는 대부분 다 논리 연산의 영역에서 정해진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아주는 역할로 AI를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 이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영역보다는 일단 추론의 영역, 얘가 정확하게 숫자를 딱 찍어주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찾아주는 역할로 이 기술을 활용하는 걸로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런 생성형 AI와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한 50개 정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고객사분들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어떤 고객사는 서치하는 부분들, 고객들이 직접 쇼핑몰에 들어와서 서치하는 부분들, 검색하는 부분들을 개선을 하신 고객사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그 리포트를 생성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고객들도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훨씬 더 양질의 좀 독창적인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과제를 하시고 효과를 보신 고객도 계시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지금 한 3번째 프로젝트를 계속 같이 하고 계신데, 상담을 대신해주는 상담봇을 AI로 활용해서 만드셨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시고 굉장히 큰 반응을 얻으셔서 내부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MD분들이 패키지를 디자인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도 AI를 활용해서 직접 내부 고객, 그 내부 직원들이 혁신적인 상품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랑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십니다. 그 외에 다양한 고객사분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저희와 같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고객사분들이 대부분 처음에 POC를 거쳐서 실제로 프로덕션으로 활용 단계까지 가실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비단 이 얘기는 저희 메가전 클라우드의 경험뿐만 아니고 이제 맥킨지에서도 이 생성형 AI를 기업들이 POC를 한 고객들 중에 프로덕션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 단계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고객들이 한 70% 정도 된다라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경험한 것과도 거의 유사한 수치였습니다. 이 생성형 AI를 직접 활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 효과가 있을 건 같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기업에서 효율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적용하는 단계까지는 아직은 대부분 다 가시 못하시고 계시죠. 원래 이 기업이 생성형 AI를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골은 이 AI를 적용해서 기업이 굉장히 큰 변화를 얻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효율화 단계까지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좋고 훌륭한 기술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와 같이 하셨던 앞에서 로고들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고객들이 했던 인더스트리나 아니면 유스케이스의 유형으로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유스케이스로 요약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레그 베이스로 챗봇을 운영하는 이 과제는 거의 대부분의 인더스트리에서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유형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AI를 활용해서 좀 더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인더스트리에서 진행을 하셨고요. 세 번째가 새로운 리포트나 도큐먼트를 생성할 때 사람이 건드리지 않고 AI가 작성해 주는 형태로, 그리고 네 번째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서치나 검색이나 이런 부분들 고객사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아니면 검색 채널들을 키워드 기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어로 해서 원하는 결과를 노출해주는, 마지막이 요새 이제 최근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계시는 AI가 기준이 되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현하시는 이러한 5가지 유형으로 제가 저희가 진행했던 그 유스케이스를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레그베이스 챗봇 같은 경우엔 지금 보시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면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다양할 것 같지만 요약해서 보면 왼쪽에 있는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문서나 여러 가지 문서의 유형이 있겠죠.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보유하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정형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다 레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LLM을 통해서 의도를 분류를 하고 의도 분류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LLM에 질의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전달해주는 이런 구조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서를 어떻게 전처리를 하고 인베딩을 할 것인가,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했던 고객사분들이 대부분 처음에 가지고 계시는 그 문서나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랑 많이 논의를 했었고,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그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 레그베이스 챗봇을 만들어 놓고 향후에
제일 최신화된 데이터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깨닫고 고객분들이랑도 이 프로세스를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례로 저희와 같이 초창기에 생성형 AI라고 하는 기술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다른 클라우드 회사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직접 저희랑 같이 진행했던 고객사분 예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 고객사는 영업일지라고 하는 이 자료를 일단 문서 기준으로 보관을 하시지 않고 다행히도 DB 형태로 굉장히 10년 동안 자료를 보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자료를 실제로 활용하실 때는 기존의 DB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조회할 때 필요한 키워드나 딱 질문했을 때 필요한 매핑이 되는 그런 단어들로만 찾을 수 있었는데 생성형 AI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추론을 해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잘 요약을 해주죠. 이 기술을 활용을 했더니 기존의 히스토리 정보나 아니면 영업 담당이 바뀌거나 C레벨이나 아니면 다른 매니저들이 했던 코멘트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요약한 그 제일 정제된 데이터를 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향후에도 저희랑 고도화 프로젝트를 예상하고 계신 고객이고요. 그래서 초반에 했지만 실제 이 기술을 업무에 적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구나를 검증한 고객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도구들은 대부분 다 쓰고 계실 텐데요. 생성형 AI가 도입이 되면서 솔루션 자체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기술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저희가 보통 NL2SQL이라고 하는 그 쿼리를 만들어서 결과를 실제로 시각화해서 보되 사용자가 전문적인 랭귀지를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뽑아서 인사이트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BI 영역에도 AI를 활용을 해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세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도큐먼트 프로세싱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존에 저희랑 POC랑 파일럿을 했던 고객사에서도 보유하고 계시는 문서들을 기반으로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양식의 특정 리포트를 딱 이렇게 뽑아달라라고 하는 요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서를 생성하는 그 방법은 사실은 이제 LLM이 모델이 처리를 해주지만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 기본이 되는 데이터들은 고객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유하고 계신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과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정제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이 에이전트를 활용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이 에이전트를 구현해서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이루는 이 과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제일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에이전트는 기존의 에이전트 개념에서 사실은 조금 좀 발전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에이전트는 활용을 하고 계셨고 다만 좀 차이점은 AI가 들어오면서 얘가 스스로 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서 내가 찾은 정보나 결과를 다른 에이전트랑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 건지 그리고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정리를 할 건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연동을 하도록 할 건지 맨 마지막에 저희가 고민하는 게 그래서 이 기술은 뭘 쓸 건데 MCP를 적용을 할 거야? 아니면 그냥 API로 통신하게 할 거야?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은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검토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MSP를 주로 메인 영역으로 하고 있는,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활용하고 계시는, 사용하고 계시는 클라우드나 이런 시스템들도 굉장히 다양하죠. 이때 장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특정 요구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지라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기존에는 다른 그 클라우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제공 사이트나 아니면 저희 가지고 있는 날리지 베이스에서 찾아서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티켓이 들어오면 이 티켓의 내용을 확인을 해서 중간에 그 요청 분석 수행 가이드 제공이라고 하는 저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저희 메가전 클라우드의 에어 스튜디오라고 하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각각의 필요한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는 저 사이트나 정보 제공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연결되는 기술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MCP로 저희가 다 연결을 해서 이 질문이 들어온 답변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초안을 작성을 해주고요. 그러면 담당자는 초안을 보고 이 정도 답변이면 고객이 바로 확인해서 활용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고객들이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티켓을 처리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추가적인 질문을 더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이나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담당자가 직접 챗봇 UI를 통해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다시 전달하는 형태로 구현을 해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앞에서는 저희가 별도의 레그 베이스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질 않고 직접 정보가 존재한 소스 데이터를 그때그때마다 찾아가서 데이터를 확인했던 거고, 이 별도로 있는 이 포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게더링을 해서 벡터라이즈된 데이터베이스, 날리지 베이스를 별도로 구축해서 제공하는 형태였습니다. 저희 화면을 살짝 이제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챗봇 UI를 통해서 질문을 입력을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답변을 제공을 받고, 추가적인 답변들을 또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공을 받고, 이런 UI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의 대표적인 UI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들과 고객분들이랑 같이 수행했던 내용들이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실제로 고객분들, 기업에서 적용을 하려면 기술만 적용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 메가전 클라우드는 좀 일찍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기술을 적용해서 좀 효율을 높일까 정도로 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활용하거나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AI 네이티브 컴퍼니라고 하는 용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AI 네이티브 컴퍼니는 기술을 단순히 적용해서 일정 부분만 자동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DNA 자체를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고려할 것은 AI가 적용되는 아키텍처도 고려가 돼야 되고, 회사 자체에서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AI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도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바꿔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 기업의 문화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키 퀘스천 한 6개 정도로 정리했을 때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한 6가지 정도의 필러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워크포스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다음에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도 바꿔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 변화 관리. 변화 관리가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AI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회사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 저희는 이 6가지 정도의 필러를 모두 다 고민하고 고객들한테 이 6가지 필러를 채울 수 있는 오퍼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가전 에어라고 하는 AI 브랜드가 되고요. 이 AI 브랜드인 에어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 한 3가지 정도의 솔루션으로 구성된 플랫폼이 있고, 프로페셔널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3가지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전 클라우드의 비전과 온라인을 시켜서 앞에서 말씀드린 AI 네이티브 컴퍼니가 고려해야 되는 6가지 필러를 앞에서 말씀드린 플랫폼과 서비스로 같이 서포트를 해서 고객분들이 실제 AI 네이티브 컴퍼니가 되실 수 있도록, 이 프레임워크는 고객분들한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메가전 클라우드도 이
6가지 필러를 다 고려해서 직접 저희도 체질 개선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어 서비스라고 하는 영역을 보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게 컨설팅과 그다음에 빌드, 구축 서비스, 그리고 운영 서비스, 크게 3가지 서비스로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비전 워크숍이라고 해서 고객사분들이 실제로 관련해서 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주제로 미팅을 해보면 미팅하시는 그 부서마다 아니면 그 부서 내에서 담당하시는 분들마다 이 가지고 오신 생각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갭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워크숍을 한번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워크숍 다음에 꼭 수행돼야 되는 게 일단 경영진들의 어떤 그 서포트를 필요로 하는 경유지들 대상으로 하는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 AI가 기업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변화관리 컨설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축이나 구현을 할 때는 바이브 코딩으로 이제 요새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코덱스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실제 코딩을 할 때 사람이 하지 않고 AI를 활용한 코딩 방법을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엔 데이터 파운데이션에 근간한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성,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나 AI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퍼레이션 영역도 실제 이 생성형 AI를 구현해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시면 이게 한번 구축을 잘했다고 해서 계속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어큐레시를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별도로 운영 서비스까지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은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크게 한 10가지 정도의 빌딩 블록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저희만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는 아니고 대부분 AI를 적용하실 때 필요한 아키텍처가 될 겁니다. 그 중에 뭐 클라우드나 아니면 인프라는 저희 메가전 클라우드가 직접 제공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온프레머 쓰던 아니면 별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프로바이더랑 같이 협업을 하고 그 외에 데이터 레이 플랫폼부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저희가 플랫폼에 구성하고 있는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대표적인 솔루션이 이제 에어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이고 앞에서 잠깐 사례에서 저희 챗 UI를 보여드렸는데 일단 챗 UI를 제공을 하고 에이전트 기능이나 MCP 연결이나 아니면 가지고 계시는 문서나 아니면 정형 데이터 기반으로 레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이 되었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관리를 AI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데이터 카탈로그랑 데이터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세 번째가 AI 옵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운영하실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해서 별도로 역삼동에 있는 포스코 타워에서 별도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례,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저희 고객사에서 석세스 노트를 발표하는 영상과 실제로 구현했던 사례들을 보실 수 있고 저희 솔루션 플랫폼으로 구현되어 있는 그런 사례를 직접 해서 경험해 보시고 뭐 이렇게 그냥 보시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워크숍, 컨설팅 서비스를 이 공간에서 같이 고객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는 이런 이노베이션 랩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신 고객분들은 굉장히 처음에 이니셔티브 처음 초기 단계부터 저희와 같이 프로젝트를 할 때까지 굉장히 일관된 눈높이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이 기능들이 그냥 단순하게 처음 이 AI가 유행이고 대세기 때문에 만들자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처음에 기술이 나올 때부터 실제로 고객사분들과 같이 비즈니스 솔루션 형태로 뭔가 프로젝트를 해봤더니 플랫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고객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도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실행 솔루션을 처음에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고객분들이랑 같이 정리를 하고 났더니 이제 솔루션을 만들게 됐고요. 그 솔루션을 실제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로 실제 시장에서 필드에서 굉장히 효과를 느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경험들이 유스케이스로 정리가 돼서 다시 그 내용을 비즈니스 실행 솔루션을 녹이는 이런 플라이휠이 완성이 돼서 현재는 저희가 이전에 경험했던 다양한 유스케이스들을 활용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다른 회사보다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고 액큐러시가 높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저희 메가전 콜라드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 밖에 부스에 있는데 뭐 한 번쯤 가서 리플레이시나 이런 것들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